네, 강프로입니다.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날 6%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한 주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그렇게 좋은 움직임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화요일날에도 거의 한 장중에 저가 4.3% 정도까지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수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3% 정도 떨어졌습니다. 주간 등락률을 보더라도 여기 보세요. 6.5% 정도 하락 구간이 있었지만 종가는 상승. 조금이지만 상승해서 끝났다. 그리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6% 정도의 상승이 나와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왜 떨어졌고 왜 올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제 알테오젠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그쵸?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건 조정은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고,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이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왜 그랬냐면,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탈이 나오기 위해서는 한국 시장이 망가졌어야 됐어요. 근데 이미 한국 시장은 망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 망가졌을까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의 주가가 7월 달부터 하락 구간이 계속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알테오젠을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내용 보세요. 알테오젠이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국 시장이 버텨주고는 있어야 돼요. 한국 시장이 막 망가진다? 이러면 알테오젠도 못 버팁니다. 근데 24년도에는 한국 시장이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은 버텼습니다. 11월 달만 보면 한 30% 정도, 30% 이상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를 돌아보세요. 지금은 회복이 됐고, 그쵸? 이런 앞으로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여기 신고가 구간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가격대까지 반등이 나왔으니까 기대감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제가 제 지난 영상 계속해서 혹시 못 보셨다면 제 과거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렸었던 건 추가적으로 이탈은 불가능하다. 시장이 더 망가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망가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이미 11월 달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됐죠? 이미 5만 원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12월 달, 1월 달을 지나오면서 삼성전자에는 사실상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1월 달에 돼서는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내용, 즉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를 손절한다는 내용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5만 원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반등 구간이 나왔다는 점. 이런 상황이 왜 나올까요? 선반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딱 뒤집어서 알테오젠에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즉 선반영할 수 있는 상황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걸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알테오젠은 적자 기업입니다. 상승하는 초입 구간에도 그랬고요. 45만 원 고가를 찍었던 11월 달에도 그랬고요. 30만 원까지 떨어졌었던 12월, 1월 달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40만 원까지 반등하고 있는 2월 달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근데 코스닥 1등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에서. 시가총액은 지금 21조, 금요일날 종가 기준이고요. 왜 이런 상황이 나올까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100%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머크와의 계약이 깨졌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죠. 만약에 깼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위약금이 엄청날 테니까. 그리고 머크의 목적 자체가 ALT-B4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ALT-B4로 뭘 하느냐? 키트루다 SC. 그리고 키트루다 SC는 뭐냐? 키트루다의 특허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할로자임을 선택하지 않은 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머크에서의 계약은 깨지지 않는다. 근데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그쵸? 실적치는 키트루다 판매량에 따라서 로열티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키트루다 판매량에 따라서 실적이 바뀌겠죠. 예상치를 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5년 4분기 정도. 이제 올해 4분기죠. 그때부터 실적 인식이 되기 시작할 텐데 이때 예상치를 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의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왜? 가격이 선반영하니까. 그리고 그 시작점은, 그쵸? 2차 상승의 시작점은 이제 임박해 있다. 곧 장대 항목이 나올 거고 100만 원은 그냥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많이 올랐다 깨졌다, 그쵸? 이제 10만 원까지 다시 떨어진다, 기다려라. 11월 12월 달에 아주 그런 얘기들 많았어요. 1월 달까지 그런 얘기들 많았습니다. 전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5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100만 원 이상 넘어간다.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다시 40만 원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추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이 버텨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환율이 장기간으로 보면 어느 정도 1,400원에서 한 1,500원 여기서 고착화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달러의 이 강세 기조가 장기간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트럼프가 무역 흑자로 돌리기 위해서 약달러를 유지를 한다곤 하지만 미국의 기업들은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고 한국은 조금씩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러의 가격은 1,400원에서 1,500원 사이 이 정도에서 고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처럼 1,200원, 1,100원까지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 그쵸?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알테오젠은 더 좋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머크에서 받아오는 돈이 모두 달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알테오젠의 이런 환율에 대한 인식조차도 받아들이는 순간, 즉 시장에서 인정되는 순간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게요. 제가 이 떨어질 때 분명하게 말씀드렸었던 건 알테오젠이 떨어질 때 하락하는 부분은 금리 때문이다. 하지만 금리가 다시 안정화되고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지난 금요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날입니다. 2월 7일. 요때 미국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자꾸 그 트럼프 취임 이후에 계속됐었던 이야기는 하나였어요. 관세. 그쵸? 관세를 매기게 됐을 때 미국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기대 인플레이션이 2월 7일 날 발표가 된 겁니다. 오늘 15일이에요. 2월 15일입니다. 이때 미국 시장이 변동성을 확 줬거든요. 그러면서 금리가 점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0일, 11일, 12일 그렇죠? 이렇게 지나오면서 알테오젠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때 구간 동안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 알테오젠이 떨어지는 건 금리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금리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은 당연히 매수 구간을 알테오젠의 매수 구간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을 제가 매수했었던 이유는 주도주 때문이고 이 주도주를 매수하는 이유는 그동안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대 양복이 나올 거고 100만 원 이상 갈 수 있다. 충분히 갈 수 있다. 200만 원까지도 지금부터는 가능하다. 하지만 실적이 나오면 그때부터 위험하다.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채울지 말지는 실적이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흑자 전환, 지금보다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이건 100%이기 때문에 주가는 선반영하고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주도주가 계속되는 거고 시장이 완벽하게 폭락하는 상황이 안 나온다면 그러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미국 시장이 폭락을 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집권 초반인 지금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주도주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됐었던 게 금리라는 거죠. 그럼 금리가 높아졌었던 이유. 물가가 안 잡힐 수 있겠네? 관세 때문에. 그래서 10년물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채 10년물 금리 여기를 보시면요. 지금 금요일 날에는 4.478%입니다. 1개월치 보시죠. 이 꼭지가 4.65% 정도 됩니다. 이게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지금 다시 빠르게 4.4%대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러면서 금요일 날 6%에 상승하는 원동력이 됐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알테오젠은 벌써 돈 다 구해놨는데 뭐 금리에 대한 영향을 받을까요? 그게 아니라 바이오 전체는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R&D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대한 조달 금리에 대한 영향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4.5%입니다. 기준금리 자체는 높아질 수 없어요. 트럼프가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인식해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낮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연준에서 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준의 움직임에 따라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결정할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연준의 압박을 계속 줄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은 트럼프밖에 없어요. 누가 연준에다가 야 금리 내려, 금리 내려, 금리 내려, 나 높은 금리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는 물가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4.5%의 지금 기준금리를 빠르게 낮춰야 된다고 연준을 압박하지는 않겠지만 10년물을 계속해서 낮춰야 된다고는 압박을 할 겁니다. 왜? 기업이 떠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알테오젠은 수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런 내용에 맞춰서 금리가 딱 떨어지는 구간에 6%대 강세를 보인 게 금요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45만 원까지 고가 돌파한 이후에는 다시 새로운 시작점이 열리고 전 개인적으로 2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이때 당시에 그쵸 200만 원이 굳이 안 간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전환되는 시점까지 아직 10달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최소한이 10달 안에 충분한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맞춰서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2월 13일이죠. 두산에너빌리티 시간에 내일 시가에도 매수해라. 그쵸? 어떻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 금요일날 2월 14일날 어떻게 됐어요? 12% 급등이 나왔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6% 급등이 나왔습니다. 실제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이고 자 주말입니다. 여기 2월 15일 주말이죠. 주말까지도 미증시 보합권 마감, 관세 관련된 것과 물가 등 이슈가 있었던 한 주였지만 결과는 보합이다. 채권금리는 급락 다시 4.4%대로 들어왔다. 왜? 금요일날 발표된 소매 판매가 기대치를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뭐예요? 물가에 대한 부담이 적어졌다. 그리고 이 관세에 대한 내용도 4월달로 미뤄졌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시장은 안정적일 수밖에 없고 채권 금리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 다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알테오젠의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즉 시세의 초입 구간이 다시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내용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타점 공유해 드리고요. 이렇게 시장에 대한 판단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확인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액션인데 관세 부과하겠다. 증시 반응을 살폈고 그리고 내리면 트위터나 미디어를 통해서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 미증시는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권 초기 2년까지는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맞춰서 한국 시장도 안정적으로 가겠지만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종목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테오젠과 같은 주도주를 매매를 해야 되고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시장 관련해서 판단을 하는 걸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는지 그렇죠. 타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러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 그리고 소통방에서 하는 내용은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제가 실제 같이 매매를 합니다. 이 매매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보세요.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맞춰서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갔고 여기 1월과 2월 초에도 매수 구간을 잡은 결과 이미 16%대 수익 구간에 있고요. 24년도에도 매매한 내용을 보면 계속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죠. 30%대, 18%대 계속해서 수익 구간이 발생하는 이유가 신고가 구간을 공략해서 그렇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했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시세를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재료가 나올 거야가 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정책이 나오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시장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을 보면 머크와의 계약건이 나왔어요. 시장이 움직이네. 가격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머커의 계약건을 그때 가서 떠들어봐도 됩니다. 그때 가서 뜯어보세요. 어느 정도의 그 매출 규모가 이렇게 질 수 있는지 키트루다의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여기서 로열티를 어느 정도 받는지를 하면 예상되어 있는 매출액이 나오겠죠. 주가는 그 부분을 먼저 반영한다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AI 시대가 왔고 앞으로 전기 부족 사태가 계속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원전 말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시장이 반응했고 시가총액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가격 반응한 시점에서 그래야 단기간 보유가 가능하죠. 그런 결과 그렇죠? 4번이나 매수했죠. 그런 결과 12%대 강세.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반도체.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였을 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종목인데 단기간의 상승 구간을 확인한 결과 어때요? 75% 수익. 이런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가격대를 어떻게 잡고 이론상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은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요. 2주 안에 수익 구간 전환을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여기 단기간에 75%씩 이렇게 수익 구간이 가능합니다. 자, 1월 달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종목 장세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결과 한화오션처럼 단기간에 57%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중소형주도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에 맞춰서 했을 때도 대기업에서 50%씩 이렇게 수익이 터집니다. 이것처럼 2월달 그리고 3월달까지 어떤 종목을 해야 주도주를 매매할 수 있는지 제가 알테오젠과 함께 매매할 수 있는 딱 한 종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